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라디오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조영주 세종정부 취재본부장 모시고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첫 출연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전화 연결로만 만나 뵙다가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시죠. 예. 그 정부가 지난주에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잖아요. 네. 최근 한국 경제가 워낙 안 좋기도 하고 여기에 대통령 탄핵 정부까지 겹쳐갖고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사람들 관심이 되게 많이 쏠리거든요. 먼저 정부의 경제 인식이 어땠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제 성장률을 1.8%로 낮췄다 그런 게 기사들은 리드에서 많이 나갔었는데요. 네. 정부가 올해 1%대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실질 GDP 증가율이 1.8%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인데요. 기존 전망치는 2.2%였는데 무려 0.4%포인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올해 한 2%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잠재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문제네요. 이게 앞에 숫자가 바뀐 거네요. 2에서 1로 바뀌었고. 네. 이게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계속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안 좋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리스크까지 당연히 다 반영돼서 이렇게 나왔겠죠? 네. 이번 전망에는 계엄과 탄핵과 같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영이 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기재부는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 상황보다 더 악화하지 않고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를 깔고 이번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네. 만약에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탄핵 전국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향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낙관적인 전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의 경제 상황처럼 정부의 경제 인식도 그야말로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는 대외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지만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최근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많이 커져서 성장 경로라든지 금융 외환 시장과 민생 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 것 같고 그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1.8%는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더 낮은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젠가요? 글로벌 IB들 전망치를 지켜보면 1.3%까지 예상한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해당이? 예. 정부가 내놓은 전망을 먼저 보면 작년 7월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면서 2025년 올해죠. 올해 전망치를 2.2%로 전망을 했는데 반년 만에 0.4%포인트를 낮춘 것이고요. 정부의 이런 전망치는 OECD가 2.1%, IMF가 2.0%,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죠. 여기가 2.0%, 그리고 한국은행은 1.9%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보다는 좀 더 낮은 것이고요. 이렇게 전망치를 낮춘 요인을 보면 가장 크게는 수출이 작년만큼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힘들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주력 업종의 경쟁이 많이 심화가 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는 미국 통상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올해 수출 증가율은 1.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8.2%였거든요. 많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 더 늦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더 크게 낮췄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8개 해외 IB의 그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1.7%인데요. 한 달 전만 해도 1.8%였는데 이게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그만큼 더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 흐름을 좀 보면 이들 8개사의 평균치는 지난해 9월 말에는 2.1%였는데 10월 말에는 2.0, 11월 말에는 1.8 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8개사 중에 그나마 UBS나 바클레이즈 같은 IB들은 1.9, 1.8 정도의 1% 후반대를 유지를 했는데 네. JP 모건 같은 경우는 11월에 1.7%에서 12월에는 1.3으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흐름상으로도 저희 펀더멘탈이 계속 안 좋아서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계엄 뭐 이런 게 가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낮아졌네요. 1.3%까지 나온 데도 있고. 여튼 뭐 지금 보니까 정부, 한은, 해외 IB 모두 다 이렇게 어둡게 보고 있는데 좀 쪼개서 들어가서 일단 소비 이런 쪽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정부에서는? 네, 아무래도 앞서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는 작년에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내수가 많이 침체가 됐었고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었죠. 민간 소비가 작년에 1.2% 정도 증가하는 데 불과했는데 올해는 그나마 1.8% 정도로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를 보면 물가도 높았고 금리도 높았고 이런 영향으로 실질 소득이 또 감소했고 이자 지출도 증가하고 이런 영향으로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하는 게 좀 더디었는데 올해는 가계 실질 구매력이 다소나마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런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늘어나고 있고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높은 가계 부채 이런 것들을 보면 이처럼 막 쉽게 회복되는 것은 다소 제약적이지 않느냐라는 또 판단도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계엄 사태 이후의 소비 심리를 보면 크게 위축이 됐고요. 앞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빨리 해소가 되느냐 소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쪽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건설 경기 너무 안 좋은데 어떤가요? 네, 작년에 건설 경기는 뭐 한 해 내내 안 좋았죠. 그렇죠. 건설이 내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올해도 작년처럼 건설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망을 보면 건설 투자는 작년에 마이너스 1.5%였는데 올해도 마이너스 1.3% 정도로 역성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이게 안 좋군요. 네. 뭐 계속 좀 고용하고 물가 이렇게 계속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고용 시장도 아무래도 자연스레 안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올해는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 흐름의 약화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2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예상치 17만 명보다 5만 명이나 적은 수치입니다. 이제 물가를 보면 물가는 그나마 다소 안정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고요. 정부도 그런 전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재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는 2.3%였고요. 올해는 1.8%로 좀 떨어져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물가 상승 압박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물가 안정이라기보다는 다소 불안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물가 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가 줄어들고 하니까 물가가 안 뛰는 거라서 나쁜 측면이고 고용시장도 뭐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치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가 않네요. 취업자 수가. 아까 저희가 이제 이걸 짚어보는 이유가 2025년 경제정책 방향, 이거 정부가 발표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그 경제정책 방향의 기조는
자연스레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인 관리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그런 불안감도 있고, 또 하나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악재도 상당하기 때문에 방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로운 것을 뭐 해보겠다 이러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4대 정책 분야를 보면 민생경제 회복, 대외 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그리고 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4가지인데요. 뭐 탄핵하고 계엄 그런 게 반영된 것들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대외 신인, 앞으로 얘기할 대외 신인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칫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뭐 국채 이자나 뭐 외환 시장 환율 뭐 이런 데 곧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해외 신용평가 기관들은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정부가 이를 얼마나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올해 상반기 가장 큰 변수는 탄핵 정국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습되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충격파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얼마나 높이느냐, 이런 정책도 좀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것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뭐 그런 전망, 암울한 전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경쟁력 강화도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제는 이렇게 안 좋고 정부가 어떻게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기를 좀 부양하고 해야 될 텐데, 지난달에 국회가 야당 주도로 예산은 대폭 깎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액안이 통과됐는데, 올해 뭐 추경을 하느냐는 얘기도 많고, 그 재정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통화 당국에서도 지금 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좀 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여러 학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적적으로 재정 정책을 펴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56조가 났고 작년에는 한 30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86조 정도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세수는 뭐 많이 안 들어오는데 계속 쓰려면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최근처럼 환율이 또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좀 조심스러워지는 게 당국의 또 고민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동원해서 경기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가용 재원으로 한 18조 원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기존 국회를 통과하는 예산 중에서 민생이나 경기와 관련돼 있는 사업으로 잡혀 있는 85조 원이 있는데, 이 중에 한 40% 정도를 1분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엄청 땡겨서 쏟아붓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죠. 연초부터 뭐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도 나쁘기 때문에 일단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서 경기를 보강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없는 살림에서 정부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여기저기 다 끌었어도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많이 논란이 있는, 결국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추경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나온 멘트는 당장 추경은 없다. 이런 멘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보면 추경은 없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당장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1분기 경기 상황을 점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멘트들을 이제 당국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딱 꼬집어서 추경이라고 하진 않지만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은 사실상 추경 말고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1분기 상황을 보고 추경을 할지 다른 방안을 좀 고려할지 판단하겠다는 이야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우리 경제가 1분기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사실 네.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모든 전문가들이 같이 동의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 추경 카드를 써야 할 것 같은데 시점과 규모를 1, 2월 경제 상황을 본 뒤에 네네.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조만간 결론이 나겠죠. 얼른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조문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안팎에서 한국 2025년 경제 전망 계속 낮추고 있는데요. 급기야 1%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전이 어려울 것 같은데 부디 정치인들, 관료들, 이런 이정자분들이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 행정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